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가장 줄이는 좋은 방법은 하는 거가 세법적으로 인정되는 거는 단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3개를 챙겨 주셔야지만 세금은 깎인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어느 프랜차이즈 사장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동일한 프랜차이즈 매장인데 부가세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저는 세무사 사무실을 완전히 믿고 맡겼는데 세무사 측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닌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면서 매출을 기재해 주셨는데 여기 이 사업장의 사장님 매출은 1억 5천에 매입이 6천, 그리고 세금이 부가세가 750만 원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옆에 있는 매장은 매출이 비슷해요. 보니까는 매출은 1억 6천에 매입이 6,500, 근데 세금이 450만 원 이렇게 나왔고, 또 다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신생 같은데 1억에 7천, 그리고 여기는 부가세가 안 나왔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정확하게 이거를 어디서 차이 났는지 확인하려면은 신고 내역이나 기장 같은 장부 내역을 사실 봐야 돼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가세 신고 기한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관련된 전화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대표적인 걸로는 다 벌었는데 다 썼는데 돈이 없는데 세금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인건비로 다 빠졌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별도로 소개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어서 그 메뉴판 같은 데 보시면은 부가세 별도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다 온전히 그 사장님들의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으로. 그래서 이거를 저도 한번 보면서 오늘 어떤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프랜차이즈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사로부터 처음에 가맹비라고 하죠. 가맹비만 처음에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운영 같은 거는 가맹점이 알아서 하는 매입이나 매출 같은 거 알아서 하는 일단 그런 시스템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와는 반대로 본사로부터 모든 물건이나 모든 시설, 재료, 되게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가릴 거 없이 모든 거를 다 일괄적으로 공급받는 시스템이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처음에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받고 추가로 주 재료 정도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깃집이면은 딱 그 고기만 받는다던가, 횟집이면은 딱 수산물만 받는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주 재료까지만 받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형태에 따라서 세금은 무조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물건이나 시설을 다 받을수록 세금 차이는 적게 날 수밖에 없고요, 구조상으로. 근데 가맹점의 자율성이 좀 더 커질수록 세금 차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출은 사실 조작이거나 누락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큰 차이는 매입인 것 같은데요.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면, 유제 매입세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런 혜택을 주는데, 왜냐하면 원래 매입세 공제라는 것 자체가 과세 재화를 매입하거나 용역을 받았을 때 그때 10%를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음식점 같이 특수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면세 매입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판매할 때는 부가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약간 불합리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유제 매입세 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거든요. 다만 조건이 면세 매입을 하더라도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해요.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 그러면 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그리고 또 직접 매출이 10억이 안 됐을 때, 그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발행했을 때 그 금액의 1.3%를 세액공제를 해줘요. 근데 이게 많아지면 연간 1,000만 원까지 해주는 거니까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혜택이죠.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누락을 해서 차이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카드 내역 쓴 것 중에서 부가가치세랑 관련된 내역은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나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트나 식품을 취급하는 그런 곳에서 카드를 썼을 때 그 부분이 나는 정말로 사업상으로 내 가게를 위해서 썼는데 이 부분이 공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카드를 써도 우리 공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막 개인적으로 쓰고 이런 게 혼용으로 쓰니까 가끔씩 어떤
어떤 분들은 아예 공제를 안 하시는 그런 경우도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많아요. 오늘 약간 좀 결론을 내려보자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가장 줄이는 좋은 방법은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돈을 썼어요. 돈을 썼으면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 증거라는 거가 세법적으로 인정되는 거는 단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여기에는 이제 먼저 말씀해 주셨던 계산서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 세 번째는 이제 사업자 지출용으로 된 현금 영수증. 이 3개를 받아야 돼요. 소득공제용으로 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그런 거는 가지고 와봤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3개를 챙겨 주셔야지만 세금은 깎인다. 그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을 산출하는 거는 저희들의 일이고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쓰고 이거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챙기기만 해주세요. 그럼 나머지 세금은 저희가 알아서 깎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장님에게 뭐 저희가 만족스러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또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